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윤리 고득점을 위한 확실한 전략,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성리학과 양명학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 완성 우리 교재에서요, 36쪽에서 39쪽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나온 것들은 모두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확실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푸시다가,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수능특강 교재에서 4강 혹은 선생님 강의의 10강과 11강을 다시 한번 골라보시면은요, 확실하게 보완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 교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3번 교재 36쪽 들어갑니다.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발문의 형태 잘 나온다고 했고요. 자, 이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란 이른다는 것이고 물이란 일과 같다. 자, 이 한 문장에서 보시면 격, 물에 대해서 이치를 가진 일에 이른다 혹은 도달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의 소재처가 어디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물이다.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고 알문 깨닫는다는 뜻과 같다.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암지를 극진하게 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추극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그 알을 다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세모친 부분 보니까요. 아하, 격, 물, 치, 지에 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보니까 경물을 사물에 나아가서 그 알물, 지식을 끝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죠? 성리학, 주자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성리학 혹은 주자학에 관한 지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yes라고 말할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이치는 사물 속에 있는가? 자,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끊임없이 강조드렸던 게 바로 1번이죠. 사물 속에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물에 이르러 도달하여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yes입니다. 그럼 2번.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언어를 초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인간의 지식이나 인식 이런 것들을 초월한 것이다. 그것으로서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도가적인 해석과 가까워지겠죠. 3번. 객관적 지식의 획득은 불가능하냐?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지문의 해석대로 본다면 사물에 이르러 그 알을 끝까지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4번. 마음을 떠나서 사물은 존재할 수 없는가? 이 일을 보니까 심외물이 마음밖에 이치 없고 심외무물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누구? 왕양명의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이론적인 탐구 없이도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론적인 탐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왕양명의 해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가뿐하게 1번 정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4번하고 5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왕양명의 해석과 주자의 경물치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꼭 한번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경물치지에 관해서 해석할 때 이치의 소재처로서의 사물이라는
단서 하나가 있으면 문제가 확실히 풀린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념의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경물치지에 대해서 이른다라는 단서를 주면서 문제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 단서 개념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수능 특강 10강과 11강 그리고 심화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스킵하고 여기로 오셨다면 이 내용 한번 다시 봐두세요.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경물치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대학에 등장하는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8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경물, 치지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해석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그 중에서도 격자를 도달한다, 이르다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은근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명학에서는 그 격자를 바르게 한다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물을 합쳐보면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라는 것,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일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꽤 자세히 들어가게 되지만 이 정도의 단서는 여러분들의 지문 속에 잘 등장하니까 봐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지에 대해서 그래서 알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여 얻는다. 정말 중요하죠.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양지를 바르게 하는 것. 양지를 다스리는 것. 치양지로 해석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경물치지를 해석하다 보면 그 수양 방법,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식의 확충을 강조한다면 성리학이고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양명학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지식의 확충, 그리고 이치의 소재처로 사물을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격자를 해석하는 이 정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땐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개념 팁까지 한번 드렸어요. 확실히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2번,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우리 교재로서는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발문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한 수양 방법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 주어졌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암과 행암은 서로를 의지한다. 암과 행. 이것은 지와 행의 관계를 얘기하려는 거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논하면 알미 먼저다.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확실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알미 먼저다. 선지가 된다. 그리고 후 행을 말하겠구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논하면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공부하기 쉬운 선지후행, 지행합일이 뭔가 그 시간적으로 앞과 후를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굉장히 단편적으로 공부하기 쉬운데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도덕적인 실천이나 수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행함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도덕적인 실천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 알을 먼저 함으로 해서 그 행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주자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의 공부의 요체는 오직 경을 지키는 것과 이치를 궁구하는 2가지 일에 달려있다. 2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경을 지키는 것, 경을 지키는 것, 경하는 것, 그리고 이치를 공부하는 일, 그럼 뭘까요? 궁리,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 궁리의 공부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경물치지 공부, 존양성찰, 또 존천리, 인욕의 공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문 속에서 거경과 궁리를 얘기하는데 그 경을 지키는 것, 이치를 궁구하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촉발시킨다. 자, 그래서 이치를 궁구할 수 있으면 경을 지키는 공부는 날마다 나아진다. 경을 지킬 수 있으면 이치 공부도 더욱 치밀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경궁리 성리학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 봄직한 것은 경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 주일 무적 하는 거예요. 주일 무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마음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윤리 인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지켜보면서 마음을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적이 없어요. 따로 일어나는 분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파일 하나 띄워놓고 윤리 파일 하나 띄워놓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수양할 때는 하나에만 집중해라. 그래야 마음에 분란이 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주일 무적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치를 궁구해라. 이치를 궁구해라. 그러면은 경물 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조금만 더 욕심내서 나가면은요. 경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주일무적, 정제, 엄수,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것, 뭔가 지금 바로 하는 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 요 세 가지 이황할 때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리학 공부할 때 아예 탄탄하게 해두면 이황과 이의 성리학 갔을 때는 그 연장선에서 이해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한번 풀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기억 한번 볼래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주일 한다는 거야. 맞죠? 이게 바로 경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주일무적의 자세 얘기해줍니다. 니은번, 양지를 모든 일에서 구현한다. 이거 뭐 같아요? 이건 왕양명의 해석이에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 2007학년도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지문에 보면 내 마음의 양지를 사사물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양명의 표현이고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 이거 뭔 말입니까? 여기 아까 선생님이 존천리 거인욕 써드렸죠? 디귿, 리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한다. 이거 뭐죠? 사물에 나아가 이치 탐구. 바로 경물치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도 잘 봐둘만 하고 문제 푸시면서 곁가지로 공부해둘 것도 많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5번 갑니다. 발문 보시니까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익어요. 그쵸?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 효도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그 이치가 임금한테 있는 거 아니다. 또 벗과 사귀는 경우 신이라는 이치가 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에도 어질매 이치가 백성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이치가 사사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구나. 마음에 이치가 있다.
그러면 심증리를 말할 거고, 그러면 이건 왕양명이겠지 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자, 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은 게 바로 천리다. 마음이 천리가 됩니다. 심증리.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내는 것이 효, 그 원리로 충, 신, 이렇게 어짐, 인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가 이치가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왕양명 확실하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는 사물마다 다르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자, 요거 무시하고 성리학 이론을 복습해 봅시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뭘 강조드렸죠? 모든 만물은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드리기를 리, 일, 분수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는 하나인데 그 나님이 만 가지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리는 하나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리학의 이기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리는 하나이나 기의 차이로 인해서 사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양명학의 이론도 성리학의 이론도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럼 2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치를 파악해야 된다. 자, 이치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내 마음 밖에 있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오답이라는 거고요. 사물의 이치에 대한 알을 점차 확충시켜야 된다. 딱 틀린 거 알겠죠? 이치를 사물에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성리학적인 얘기겠죠. 주장. 자, 그러면 4, 5번 맞아볼까요? 이치는 마음 떠날 수 없으며 마음이고 이치다. 심의 무리 얘기해주고 있고 심증리 요걸 풀어 쓴 게 4번이네요. 그럼 4번 맞습니까? 정답. 5번 이치에 대한 탐구를 통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왕양명이 얘기하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건 뭐죠? 양지 해주는 방법이죠. 이치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래서 5번도 역시나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5가지의 선지에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문제적인 요소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실제 수능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넘어갈게요. 6번 보시면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견해. 자, 이런 발문의 경우에는 이 지문이 어느 학파인지를 알아내고 이 학파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는 바로 이들에 관한 선택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헷갈리지 말고 하면 되는데 지문을 보니까 나는 일찍이 지는 행의 주체적 의념이고 지와 행관계 얘기하고 있죠. 또 행은 지의 공부이며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성침을 말한 바 있다. 아하, 그래서 첫 문장은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 이 같은 지행합일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친절하게 결론을 내줬어요. 내가 앞문장에서 말한 건 지행이 합일하다고 말한 거라는 거죠. 지행합일을 얘기한 거는 누구예요? 왕양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탁 감이 오는 게 이 지문은 왕양명이고 왕양명이 비판하는 것은 성리학, 주자의 이론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성리학과 주자의 이론을 찾아내라. 기역. 먼저 안 후에야 행할 수 있다. 선, 지, 후, 행, 성리학. 맞죠? 기역 넣어줘야 되겠다. 니은.
지와 행을 두 가지 일로 구분해야 한다. 자, 이 선택지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을 해보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요, 왕양명의 입장에서, 자, 이 사람은 왕양명의 입장에서 주자를 비판했을 때 지행합일과 선지후행이라는 구도에서 찾을 수 있는 비판의 요점은 바로 이거죠. 이치와 마음을 둘로 나누는 패단, 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주자의 이론이다. 자, 그래서 지와 행, 이치와 마음을 둘로 나눌 수 있는 패단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리학적인 이론을 니은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알면 행해야 된다. 지행이 합일돼야 된다. 왕양명 이론에 들어갈 수 있고, 리을, 알미 온전하게 될 때만 실천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 뭐예요? 자, 실천에 완성시켜주는 요소는 알을 온전하게 하는 거. 지가 앞에 와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성리학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준다면 기역, 니은, 리을. 자, 되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한 문제 풀 때는 두 사상가의 대립 구도와 가장 포인트 되는 요소가 뭔지를 잘 알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면 이 지문을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이 학파를 잘 알려주는 그런 새로운 등장인데,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심합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대학의 공부는 바로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다. 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유명한 경전이요. 자, 그것을 읽었을 때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다만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 지문 탁 읽고서 아, 이거는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 성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대학의 8.5 경물, 치지, 성의, 정심하고 나가는 것들 있죠?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지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 즉 성의하는 공부는 다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이 지문을 주인공이. 물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단서 하나 보이세요? 물을 어떻게 한대요? 바르게 한다는 정자. 물을 바르게 한다. 그럼 여기서 왕양명이겠다라는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치양지하는 거다. 물은 마음의 일이겠죠.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하고 치양지하는 것이다. 그럼 왕양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왕양명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못 잡은 친구들은 더 가봅시다. 만약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의하는 걸 중심으로 물을 바르게 하고 양지를 실현하는 공부를 한다면 또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비로소 결실 있게 된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뜻을 성실하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들 봐요. 이 지문에서 선생님이 물결문이 친 거예요.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성리학이냐 양명학이냐를 가리는 단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이게 성리학일까 양명학일까를 따지면 안 돼요. 이 말은 이미 대학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나온 성의할 때, 그 공부를 할 때 사물의 이치를 공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치양지의 공부를 할 것이냐, 그 두 차이. 선생님, 즉 빨간색으로 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문장 안에서, 이 한 지문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진짜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이를 바로 잡는 치양지하는 것. 요 두 단서를 찾아서 왕양명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양지를 실현한다. 똑같은 얘기죠? 치양지한다는 말이죠. 1번은 맞아요. 먼저 사물의 이치를 규명해야 한다. 규명해야 된다. 먼저 사물의 이치를 규명해야 된다. 딱 성리학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2번 정답은 나왔고요. 3번 마음 밖에서 이치 찾으면 안 된다. 왜? 심, 외, 무, 리니까. 4번 갑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참된 암, 양지 갖고 있다. 그래서 치양지하면 된다. 맞죠? 5번 사욕을 극복하고 순수한 본래성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왕양명이 할 수 있는 견해로 맞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 성리학의 구도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능 완성 문제 푸실 때요. 지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아, 이게 쓸만한 주제인가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풀었고요. 선생님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37쪽. 이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수능에서 요걸 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로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던 주제를 복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심합시다. 옳지 않은 거. 시대, 청나라 때. 청대에 등장한 학풍, 청대의 유학이라는 거예요. 금석학이 발달하고 사고전사와 같은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었으며 조선의 실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청대의 유학이면 뭐예요? 고증학이죠. 사실 지문과 발문만 조합해도 정답은 나와요. 고증학이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금석학이라는 얘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금석에 새겨진 다양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독해내는 거. 그래서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유학을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3번 보세요. 객관적인 거, 사실적인 거, 실증적인 태도로 학문을 연구하겠다. 이게 바로 고증학의 학풍입니다. 자, 그럼 이 고증학의 얘기를 봤을 때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경세치용, 실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유학, 학풍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요? 그 이전에 송명시대, 여러분들 송나라 때 등장한 유학이 성리학, 명나라 때 등장한 유학이 양명학. 여러분들은 이 두 차이점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성리학과 양명학은 인간의 도덕성 문제, 인간의 심성 문제 상당히 치중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학이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 야, 계속 도덕성, 인간의 심성만 따지다 보면 이건 너무 현실과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청나라 때 고증학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1번 인간의 도덕성 문제만 치중했던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거니까 4번을 읽는 순간 1번이 다른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5번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다. 선생님 아까 경세치용, 객관적, 실증적 얘기했을 때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것도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알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수능에 탁 나와서 문제 푸실 때 지금 선생님 본 것처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엮어서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 제외시켜서라도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대로 한번 풀어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성리학, 양명학 하다 보면 큰 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봐둬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유학의 전개 과정에 관한 개념 팁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수능 특강에서.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유학의 전개 과정이요.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나타난 모든 명칭은 다 유학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학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을 같이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처럼 무엇이 자리를 잡으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유학이 생겨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또 다른 유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긴 역사 동안 유학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자기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를 보면 공자, 맹자, 순자의 유학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다음은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이다. 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에 들어가는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옛날 원시의 유학이다. 혹은 선진,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하면 지금 여러분 눈에 뜰지는 모르겠지만 글씨체가 누워있죠. 이때는 유학이 힘이 없어요. 왜? 법가. 진시황이 법가를 채택하죠. 그리고 유학의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는 생매장시켜버렸어요. 그쵸? 그게 바로 분서갱유니까 유학은 힘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유학의 위기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잠깐 넣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나라 때요. 유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뭘로요? 잘 생각해봐요. 유학책을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유학자들을 생매장시켜버렸어요. 그 다시 유학을 부활하자면 이제는 불태워진 경전을 복원해내서 이게 무슨 뜻이더라? 라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학과 훈고학이에요. 경전을 복원하고 주석을 다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유가가 경전 복원하고 주석 다는 공부 정도에 머무르게 되니까 스스로 위기의식이 들어요. 유학자들 사이에서. 또 왜 그러느냐? 당시에 불가와 도가가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위기의식이 들어요. 우리도 뭔가 우리 유학을 체계화시켜 봐야 되겠는데? 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학이 등장합니다. 유학의 체계화, 집대성, 재정립. 그래서 그때 주희죠. 앞선 도학자들의 유학을 체계화시켜서, 유학을 집대성시키는 것이 바로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런데 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물치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유학의 공부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교조화된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돼요. 선지가 돼야 돼요. 공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푸는 구도는 요 긴 세월 중에 요 구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건. 그러고 나서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는 요것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온 것이 고증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쓸 말은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비판의식. 왜 비판의식인지는 문제 풀면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에서 풀고 있는 유학의 문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외워서 그냥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긴 세월이 녹아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재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찾으면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 얘기 말씀드렸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고득점 문제로 넘어가야 이제. 고득점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음 입장에서 인격 수양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즉 이 문제의 주제는 수양법입니다. 수양법이라고 딱 보니까 마음은 몸의 주체다. 성은 참되고 실하다는 뜻이다.
의는 마음에 나타납니다. 성의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마음의 나타남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즐겁고 흡족하며 스스로 속이는 바가 없게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단서는 그닥 없어요. 여기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마시고 끝부분을 잘 잡아요.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다. 뭐 한다는 거? 극한다는 것인데 그 지는 식과 같은 뜻이다. 나의 앓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양명학일까요? 성리학일까요? 이거 성리학이에요. 아까 경물치지 표 보여드렸죠? 그게 여기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앓을 추구해라. 자신의 삶에 미진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격은 도달합니다. 이르러 도달해서 그래서 어디? 성리학. 아까 그 표 보여드렸던 거 꼭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물은 사와 같은 뜻이다. 여기 또 나오네. 사물의 도리를 끝까지 규명하고 앓음에 있어서 이르지 못함이 없게 한다. 즉 도리, 이치 어디서 찾아온다? 사물에서 찾아온다. 지금 선생님이 흰색으로 표시한 요 세 부분에서 성리학이란 단서를 싹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실제 수능에서 새로 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확실한 단서를 잘 잡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요소를 틀린 걸 다 찾아내야 되겠네요. 1번. 궁리가 없는 수양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들이 강조하는 거 궁리.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는 경물치지하는 궁리 공부. 아까 얘기했죠? 1번 맞아요. 공부란 순선한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오직, 다만, 뿐이다. 라는 얘기를 보면 잘 봐야 돼요. 순선한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양명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치양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2번과 같은 선택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는 게 벌써 나와버렸지만 나머지 선택지 다시 한번 볼게요. 3, 4, 5번 가겠습니다. 마음 밖에서 사물의 이치 찾으면 안 된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마음 밖에 이치 없다. 그렇죠? 심의 무리 그 얘기 또 한 거예요. 성의 공부는 치지의 공부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가 얘기하는 치지는 치양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치양지함으로써 성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따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4번 선택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이 5번 선택지는 뭔 것 같아요? 요거는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다가 나오지 않았던 불교예요. 불교 중에서도 어디에 얘기냐? 바로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에서 내가 관심, 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 점진적으로 지식을 얻는 걸로는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종의 비판의식입니다. 요건 선생님이 다음 강에서 불교 얘기하는데요. 그때 또 등장하게 될 거여서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5번도 틀렸어요. 성리학에 관련된 수양법은 1번 선택하시면 되죠. 자, 해결되셨나요? 고득점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 또 있습니다. 2번. 여러분들, 이 형식은 실제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꼼꼼히 잘 보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수행평가 문제지 학생 답안. 비교하시오. 갑을에 대해서 꼼꼼히 서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을 볼게요. 사람들이 사물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바르게 사물에 마땅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물에 나아가 앓을 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가 있다. 성리학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계속 복습한 문법, 사물에 나아가 사물에 이르러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이것도 보여요?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그럼 을은 몸을 주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요, 마음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의념이며 의념의 본체가 지다. 그것이 바로 물이다.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개념 다시 얘기해 줄 때 몸, 마음, 의, 지, 물 연결시켜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양명학에서 나오는 지문인데 이게 흔하게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심화 내용 공부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더 받으셨다면 쉽게 양명학이라는 걸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 자, 갑니다. 선택지 볼게요. 갑은 틀렸다. 뭐죠? 성증리설을 바탕으로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실천 가능하다. 갑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탐구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공부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니은번 맞죠? 성증리, 을은 성증리설을 바탕으로 여러분 실수 안 하면 되죠? 심증리설을 바탕으로 안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을은 경물치지의 공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뜻이 참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다고 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는 선지후행의 얘기겠죠. 그러면 을이 아니라 갑은이라고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럼 미음번 갑은 을과 달리 존천리 거인욕의 공부를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존천리 거인욕의 공부를 강조한 거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니은, 들리, 미음 5개의 선택지가 나온다면 공통점에 관한 선택지 하나 꼭 들어감직해요.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을 한다거나 혹은 유학은 위기지학의 학문이라던가 수기 이 안인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혹은 지금과 같이 존천리 거인욕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쉬운 얘기지만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는다. 자, 요 정도 공통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옳은 거, 미음,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고득점 2번 해결 가능하죠? 그러니까 꼼꼼히 봐야 한다고. 글자 하나로 틀린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길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A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며 본성은 곧 리이다. 그러니까 심즉 리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더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보시면 2012학년도 2월에 나왔던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에서 양명학 얘기하는 지문 그대로 나왔죠? 이걸 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자, 양명학 얘기해서 심증리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치가 내 마음에서 벗어나겠는가? 내 마음에 이치가 있다. 심의 무리, 심증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양명의 주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한번 읽어볼게요. 회암은 사람이 학문하는 까닭은 마음과 이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호를 얘기해요. 주자. 그래서 마음은 비록 한 몸을 주재하지만 실은 천하의 이치를 주관한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들이 흩어져 있지만 실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 나누고 한 번 합하는 사이에 이미 배우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리가 이분되는 폐단을 열어놓고 말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도를 쫙 보면 왕양명이 회암, 누구요? 주자요. 주자의 얘기를 보니까 주자의 말은 마음과 리를 나누는 폐단을 열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양명이 주자를 비판하고 있는 구도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것이 후세에 오로지 본심만을 구하다가 마침내 사물의 이치를 빠뜨린다는 근심이 생기게 된 까닭이야. 이것은 바로 마음이 곧 다르게 하자. 마음이 곧 리라고 하는, 자, 지금 이 얘기죠. 왕양명의 얘기예요. 심증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무릇 마음을 벗어나 사물의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사리에 얻어 통하지 않는 곳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A, 그 누군가가 뭐라고 여긴 학설이다. 그래서 맹자는 그를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 이 지문에 꽤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왕양용이 봤을 때 주자의 학설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 패단을 열어놓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심증리라고 하는 나의 확고한 그 이론을 이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근데 그걸 만약에 밝혀주지 못하면 그 A와 같이 뭔가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맹자가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처럼. 네, 그래서 맹자가요, 이 A를 비판해요. 당신은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 구도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택지 볼게요. 결론을 짚어볼게요. 정답은요, 2번이에요. 의로움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강의를 선생님이 1강에서 인성론 한 거,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인성론 설명해주고, 심화 강의에서도 인성론 한 걸 잘 들어본 친구들은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맹자와 고자의 인성에 관한 서로 그 비판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거기에서 고자의 입장은 이는 안에 있지만 의는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하자면 친애의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은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라고 했을 때는 뭐 도리, 도덕, 윤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인사를 하는 행위와 같이 그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규범이나 교육 같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맹자가 이것에 반박하면서 아니다. 인도 안에 있고 의도 안에 있다라고 비판했었다.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아시면 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자 같은 경우는 맹자가 봤을 때 의라는 것은 역시 안에 있어요.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죠. 인도 안에 있는데 당신은 이는 바깥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로움은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 고자가 좋아함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을 넣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치를 사물에서 구해와야 된다. 그럼 어때요? 그 이치가 사물이라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다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왕양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선택지가 찜찜한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덕은 인위적인 것이다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선택지 보면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은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덕을 행한다는 건 만들어진 거고 교육된 거다라는 의미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자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화성기를 생각해 본다면 순자 같은 사람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도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가 말하는 도덕, 의리, 예 같은 것은 상당히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또 해봐요. 고자 같은 사람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이런 도덕, 의리, 도리 같은 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교육받거나 선택하는 거지 나한테 이미 있던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에서는 여러분들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선천적인 요소, 성선설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육아, 공자, 맹자 같은 정도고 그 외의 사람들이 그러한 육아의 도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구도를 한번 복습해보는 요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선생님 각각 설명해준 거 절대 헷갈리거나 이 계열을 바꿔서 막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4번 가면 되겠죠. 인의의 덕은 실천의 결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정약용에게 가장 많이 써요. 그쵸? 그리고 5번. 예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순자의 지문에서 그대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은 이러한 용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저렇게도 복습해 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넘어갈게요. 고득점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조화가 끊임없이 낳고 낳는 생생불식한데요. 그런 이치다. 비록 퍼져서 두루 편재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행 발생은 다만 점진적일 뿐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점진적이다라는 말을 안 놓치셔야 되는데 인이 점진적이다. 정말 강조 많이 했죠.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사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이 한 문장에서 요 두 개를 탁 찾아냈습니다. 이거 유학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도 바로 그러한 점진적인 사랑이다. 점진적, 확대적으로 그 사랑이 나갈 때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아요? 구별하는 사랑이었죠. 어떻게? 존비, 친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먼 사람을 구별하면서 그 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뒷문장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반면에 이런 얘기요. 누구는 차등이 없어서 자신의 부자 형제를 길거리의 사람과 똑같이 여기니 그것은 곧 스스로 발단처를 없애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하, 유학의 사랑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구도로 하면 이러한 구별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별애인 반면에 묵가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구별을 무시하는 모두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죠. 즉 겸애, 무차별적인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별애와 겸애를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묵가적인 입장에서 유교를 본다면 너네는 차별이 있고 그거는 사회혼란의 원인이야 라고 보겠지만 또 이걸 반대로 육아적인 입장에서 묵가를 본다면 너네들은 존비, 친소를 구별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감정의 흐름, 도리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랑이야 라는 비판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앞에 부분은 육아, 뒤에 부분은 묵가. 그래서 육아가 묵가를 비판했을 때 니네는 차등도 없고 어떻게 다 똑같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은 묵가의 겸해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좀 해결이 되세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교재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해결했고요.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선생님 딱 한 문제 더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요. 아, 요걸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2008학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1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생각할 때 대개는 다 인간의 특성, 아니면 굉장히 쉬운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딱 3줄 겨우 넘어가는 지문으로 삶의 자세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맞출래요? 자, 봐요. 사람과 만물의 이치는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만물의 이치는 하나다. 리는 하나다. 왜요?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받았거든요. 그 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다르게 나누어 받았다는 거예요. 리일 분수.
자,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선택지 1번 왜 틀렸는지 설명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기우는 통색, 통함과 막힘, 치우침, 발음의 차이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기론에 의하면 이는 모두 같지만 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 또 사람 중에서도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 얘기 선생님이 언제 했죠? 전 강의에서 이 이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 이론 설명하는 게 어디예요? 성리학이잖아요. 막상 풀면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찾아내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모르겠는 친구는 전 강의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리학에서 본다면 이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타고났어요. 걔를 회복하는 거죠. 딱 유학, 성리학의 입장 맞죠? 1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다 틀립니다. 틀린 이유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자료, 개념, 문제들, 그리고 교재 풀면서 알려드리는 것들을 다 조합하신다면 아마 수능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자신감 가지면서 오늘 내용 복습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강승이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불교 이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